벌써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확실히 연말이라는 분위기가 확 나죠. 근데 추워도 너무 춥네요.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연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상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의 성적을 평가받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간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선수 2명이 또 다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외 팬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두 선수 모두 수상한 건데요. 영국 매체인 미러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2023년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의 두 구단 대표로 나란히 선정됐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최고의 스타로 인기 최고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황희찬이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지 2시즌 만에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게 더 놀랍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잦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선발 출전이 12번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올 시즌 완벽 부활로 리그에서만 8득점 2도움, 공격 포인트 10개를 달성하면서 완전 자리 잡았죠. 그 상대 중에는 맨시티라는 초강팀은 물론 뉴캐슬, 아스톤빌라, 리버풀 등 챔스권을 노리는 상위권 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울버햄튼 팬들 역시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이 매체는 황희찬의 수상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 27살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2년 전 팀에 합류했을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부상을 극복하고 2023년에 울버햄튼 핵심 선수가 됐다. 사실 황희찬은 네토의 부상 이후 전방 공격에 공백을 메꾸며 올 시즌 리그의 깜짝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황희찬이 이번에 울버햄튼의 스타를 넘어서 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가 됐다고 한 겁니다. 와, 손흥민이 길을 잘 열어줘서인지 황희찬도 리그 전체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핵심 선수라는 인식에 못을 쾅쾅 박았는데요. 참고로 올 시즌 황희찬이 넣은 8골은 지난 19-20 시즌의 이후에 울버햄튼 선수들 중에 최다 득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만큼 확실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언론과 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덕분인지 울버햄튼은 바로 오늘 새벽 황희찬과의 재계약 소식까지 발표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최다 득점자인 황희찬이 2028년까지 12개월 추가 옵션이 포함된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구단과 미래를 약속했다라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재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울버햄튼의 공식 발표가 나기 9일 전부터 황희찬의 재계약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었는데, 출처는 바로 로마노 기자였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독점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28년까지 계약의 연장 조항이 있다는 걸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연봉 조항입니다. 로마노 기자가 전한 계약 내용을 보면 새로운 계약은 황희찬의 연봉을 구단 최고 연봉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다 라면서 황희찬이 울버햄튼 내에서 최고 연봉자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재계약을 했다고 했죠. 기존에 황희찬의 주급은 3만 파운드 정도로 활약에 비해 매우 소박한 금액이었지만 이번에 그 3배인 9만 파운드 정도까지 올랐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물론 활약에 비해 매우 소박해 보이지만 울버햄튼 구단의 규모를 고려하면 금액보다 최고 연봉자라는 대우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황희찬은 재계약한 후에 새로운 계약에만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승리를 더 많이 가져야 할 책임을 느낀다. 팀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소감을 전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클루셉스키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주급입니다. 이 계약은 무조건 선수와 구단이 윈윈인 계약입니다. 울버햄튼은 약 200억 정도를 써서 황희찬을 영입했고, 지금 현재는 예상 이적료가 300억 조금 넘습니다. 100억 정도 더 늘었죠. 하지만 황희찬의 지금의 활약과 골수는 앞으로 몸값이 더 오를 수 있고 더 좋은 팀들이 영입하려고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재계약을 통해서 연봉 자체를 올려놓음으로써 가치를 더 높이게 되고, 더 한 단계 높은 팀이 영입하게 되면 연봉 상승 효과도 더 크고 구단은 더 높은 이적료를 받으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토마가 황희찬보다 한 살 어린데 반짝 활약에 700억 불려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한 살 차이라도 거품 인정? 황희찬이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 더 높은 수준 팀에서 안정적인 윙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황희찬은 스트라이커보다는 진정한 윙어 아닌가요? 한국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라는 빅리그에서 한 구단의 최고 연봉자라는 것도 어깨 쫙 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 역시 당연하듯 뽑히게 되었는데,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즌 이후 손흥민은 엔지 감독 밑에서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다.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옮겨 케인의 빈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는 주장 완장을 찬 이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을 만개했다라면서 캡틴 손흥민의 공로를 100% 인정받았습니다. 2위는 케인, 3위 메디슨, 4위는 비카리오로 손흥민은 잉글랜드 선수 2명을 제치고 당당하게 최고의 인기 선수로 등극한 겁니다. 엔지 감독을 포함해서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 그리고 현지 언론까지 한 목소리로 칭찬하는 게 바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면서 토트넘 어린 선수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너나 할 것 없이 손흥민의 책임감을 리스펙트할까요? 최근 해외 통계 전문 매체인 CIES가 5대 리그의 중앙 공격수들의 압박 횟수를 90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 2위였다는 과거 스카이 스포츠의 발표가 기억나는데, 이번 주 기준 5대 리그의 스트라이커들 중에 손흥민이 압박 횟수 전체 1위였습니다. 90분당 16.17회로 2위인 호펜하임의 공격수 바이어보다 3회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 중에는 손흥민 말고 2명의 선수가 더 이름을 올렸는데, 뉴캐슬의 이삭과 맨유의 호일룬입니다. 리그 기준 이삭은 득점도 7골로 압박도 잘하고 골도 넣을 만큼 넣고 있는 선수인데, 호일룬은 열심히는 뛰지만 리그 데뷔골은 아직도 터뜨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경기 중에 팀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스프린트 압박은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과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경기에서뿐만이 아니겠죠. 어디서든입니다. 그런데 최근 에버튼 경기 전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손흥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도 내리고 꾸물꾸물한 날씨였는데 선수들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려면 캡틴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현지 매체와 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TBR 풋볼에서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2명이 에버튼전을 앞두고 팀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데안 클루셉스키, 파페사르, 페드로 포로, 데스니 우도기 등 1군 주전 선수 모두가 훈련 영상에 등장했다. 하지만 손흥민과 로메로의 모습만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우선 프리미어리그 부상자 명단에 손흥민과 로메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되겠죠. TBR 풋볼 매체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3분 훈련 영상이니까 포함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상자 명단에는 존슨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최근 존슨의 근황이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다친 부분을 드레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존슨은 노팅엄전에서 부상당하면서 이마를 16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엔지 감독은 에버튼전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얘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16바늘을 꿰매고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헤딩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커지겠죠. 로셀소가 아직 25%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그냥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그죠? 설마 힐? 존슨 압박 붕대 하자. 그리고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이벤트를 통해서 큰 감동을 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기 자체가 노팅엄전 이후의 상황인 듯 보이는데 부상이었으면 이런 참여를 하기도 어렵겠죠. 토트넘 찐팬인 아빠가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두 딸이 사연을 보냈고, 이 사연을 손흥민이 기꺼이 응해주면서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손흥민은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감동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쵸? 매체뿐만 아니라 엔지 감독 인터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밤에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좋은 소식들만 들리길 바라고, 토트넘 경기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자정시간입니다. 에버턴이 실점이 매우 적은 팀이라고 하죠. 토트넘 공격도 한번 잘 막을지 한번 보죠.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